한준희장전의 원투펀치 231화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전 프리뷰를 할 텐데요. 자, 저희가 녹화 시점 때문에 캐나다전을 보지 못하고 프리뷰를 진행하는 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 지금 조 2위입니다.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고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월드컵 출전이 막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한 레벨의 절실함으로 경기에 임할 겁니다. 그렇죠? 일단 이 경기는 전체적으로 기동력, 선수들의 컨디션 점검을 통해서 기동력 확보가 돼야 된다. 그것은 역시 측면 수비에 대한 우리나라 불안감 요소를 많이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선수 선발이 그런 부분을 고려가 된 선발이 또 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측면 수비가 뚫리기 전까지 특히 이 팀의 우즈베키스탄의 전체적인 경기 스타일을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빠른 템포에서의 1차 전방 압박을 통해서 사전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즈벡을 상대하는 우리의 최선의 요령은 제가 봤을 때는 적극성 그리고 기동력입니다. 그 두 가지가 잘 충족이 되면 우즈베키스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이 사실 공격적으로는 재능 있는 선수들이 지금 꽤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측면 수비가 좀 불안한데 우즈베키스탄의 또 주요 득점 패턴이나 루트를 보면 사실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측면에 이제 4명의 기본적인 윙포워드들이 있습니다. 라시도프 선수, 쇼무더로프 선수, 여기에 비크마이크프 선수, 그리고 마샤리포프 선수까지.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최근의 폼이 비크마이프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비크마이프 선수가 한 명이 아마 분명히 들어올 것 같고 한쪽 측면에, 그리고 반대편은 아마 쇼무도로프 선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쇼무도로프 선수와 이제 라시도프 선수는 좀 경쟁을 하게 되겠고, 아마 마샤리포프 선수는 조커 정도로 들어올 공산이 좀 커 보이는데, 어찌됐건 우즈베키스탄이 물론 제파로프와 아흐메도프의 영향력은 여전히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이 그래도 궁극적으로 득점을 올리는 지역은 역시 측면에서의 크로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득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의 측면 수비수들이 잘해줘야 되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적극성과 기동력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즈베키스탄이 공격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능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경기 전체 90분을 보면 공수 간격이 조금 느슨하게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데니소프 같은 선수는 많이 오버래핑으로 올라오면서 간격을 좁혀주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아래쪽에서 수비를 하는 6명의 선수와 위쪽에서 공격을 하는 한 4명 정도의 선수들 간의 간격이 좀 멀어지면서 중원 쪽이 약간 텅 비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것이 또 왜 더 심화되느냐 하면은, 이제 중원에 포진하는 선수가 아흐메도프 선수인데, 이 우즈베키스탄의 포메이션은 아흐메도프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한 3가지로 변화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2-3-1로 경기를 출발할 때는 아흐메도프 선수가 2에 해당하는 수비형 미드필더 지역에 있으나, 아흐메도프 선수는 거의 왼쪽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거의 윙어 같이도 뛰는데, 그렇게 이제 아흐메도프 선수가 측면으로 좀 돌아나갈 때는 4-3-3 내지는 4-1-4-1 같은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정말 우즈베키스탄이 득점이 필요할 때는 아흐메도프 선수가 아예 처진 스트라이커처럼 들어갑니다. 원톱 세르게이프 선수 바로 밑에 이제 투톱처럼 형성이 되면서, 그럴 때는 이제 제파로프 선수가 오히려 이제 측면 미드필더로 이동하기도 하고, 또 측면에 마샤리포프 같은 다른 선수를 또 투입을 시키면서 중앙을 2명 정도만 지키게 하고 아흐메도프를 아예 공격으로 올려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4-4-2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4-2-3-1, 4-1-4-1, 4-4-2 이러한 어떤 3가지 포메이션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아흐메도프 선수가 가장 핵심인데, 문제는 이 아흐메도프 선수가 수비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을 때도 사실은 공격으로 돌아나가는 플레이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중원이 하이다로프 선수 한 명만 남게 되면서 텅 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의 공격을 적극적인 압박으로 끊어내면서 기동력 있는 역습으로 치고 올라갈 경우에는 우즈베키스탄은 오히려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빠질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방 압박도 강화를 하고, 그리고 미드필드라든가 후방에서도 상당히 적극성 있고 빠른 압박을 시도하게 된다면 우즈베키스탄은 우리가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상대다라는 생각입니다. 장 의원님도 경기 좀 보셨죠, 우즈베키스탄? 네, 저는 이제 중국전, 또 시리아전, 카타르전, 물론 이제 코칭 스태프들은 5경기를 다 보셨다 그래요. 그래서 분석을 아마
철저하게 잘 하셨을 겁니다. 저는 세 경기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이 밸런스는 그냥 4일, 4일 정도의 밸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축구라는 것이 수비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팀의 단점들을 보면 중국전, 시리아전, 카타르전에서 이 팀이 빌드업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을 공통점을 찾아보면요. 과거에 비해서 패스를 통해, 쇼 패스를 통해서 빌드업을 하는 횟수가 과거 우즈베키스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1차적으로는요. 하지만 압박이 좀 가열차면서도 상당히 좀 예리하게 들어오는 타이밍. 이럴 때는 확실히 원터치 플레이가 약합니다. 이 팀이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볼을 원터치를 하고 그다음에 플레이를 하는 성향들이 대부분 강합니다. 그래서 원터치 플레이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압박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백패스를 유발시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팀이 빌드업이 안 좋을 때가 압박을 예리하게 하면 백패스를 했다가 그냥 롱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세컨볼에서 찬스를 다시 잡아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또는 뺏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수비할 때도 이 팀이 압박이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여태까지 나타났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상대 압박이 강할 때 거기서의 미스플레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실수하지 말고 탈압박할 수 있는 빌드업 또는 거기서 이제 다른 루트를 좀 찾아가는 효율성 있는 공격 루트까지도 선수들이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의 기본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수행을 하면 일단 우리가 주도를 좀 할 수 있는 운영, 홈 경기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상대의 볼을 차단해서 우리가 역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루트는 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선수입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있는 우리의 왼쪽 측면 쪽에 역습 루트가 저는 좋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아흐메도프 선수가 중원에 있다가도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돌아 나가는데 우즈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왼쪽 측면으로 돌거든요. 그리고 하이다로프 선수도 사실은 약간은 왼쪽 성향이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격 앞으로를 할 때는 왼쪽으로 도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럼 역습을 전개시킬 때는 오른쪽보다는 상대의 인구 밀도가 낮은 쪽이 아마 왼쪽이 될 공산이 커요. 그래서 왼쪽으로 빠른 역습을 진행시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그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뭐 적극성, 기동력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차두리 분석관이 합류를 하면서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기가 올라가면서 이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잘 수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듬 자체가 압박도 잘 되고 거기서 우리가 주도권을 확보를 하고 한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측면에 대한 상대의 약점들 특히 이 팀은 경기를 평균적으로 보면 데니소프가 오버랩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왼쪽 수비수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흥민 공격도 좋지만 어쨌든 오른쪽에서의 배후 역습도 공간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게 역습으로 전환이 될 때 상대 측면 배후를 공략할 수 있는 이러한 공격, 빠른 공격도 같이 병행이 돼서 우리 리듬대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면 충분히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상대인데 근데 문제는 이 팀도 기본적인 기량들 특히 윙 포워드들이나 일부 선수들 세대 교체가 되면서 이 선수들이 기동력이 좋고요. 그렇다고 세밀한 발기술을 지닌 선수들은 아닙니다만 일단 파워가 있어요. 한 방이 좀 있는 선수들인가요? 슈팅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국 리그에서나 또 요즘에는 이제 중국이나 심지어 이제 중동까지도 가서도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수비나 공격 쪽에서. 그래서 이 선수들이 득점 능력이 두 자리 골들을 리그에서 넣는 선수들이 한 2명 있고. 그래서 득점 능력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수비할 때 특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또 안 됐던 부분이 사실 측면 수비수와 1대1 상황을 자꾸 만들어줬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아흐메도프 같은 이러한 프리롤 성향의 공격 가담 이런 선수들을 우리가 아마 선수들이 다 알 겁니다. 우리가 포지셔닝을 잡고 있을 때 미처 마크맨이 아닌 상대 바로 아흐메도프거든요. 이 선수가 돌아뛸 때 공간을 허용하거나 할 때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압박을 할 때 1차 압박 이후에 2차 압박일 때는 제파로프를 잡으면 됩니다. 제파로프가 대부분 기본적인 중앙에서 빌드업들은 수행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제파로프를 잡고 측면에 대한 빠른 역습, 그다음에 압박, 우리의 볼 처리, 1차 빌드업에서의 어떤 실수를 유발하지 않는
부드러운 플레이 이런 것들이 잘 병행이 되면 네. 충분히 뭐 넘을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정말 중요한 선수가 아흐메도프 선수예요. 아까 이제 아흐메도프 선수가 공격적으로 너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지점이 이제 중원이 비게 되고 우리의 이제 역습에 있어서의 아주 효율적인 지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으로 아흐메도프 선수의 움직임에 현혹되다 보면은 또 이것이 다른 선수에게 찬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흐메도프 선수가 어떤 경우에는 거의 윙처럼 이제 왼쪽 측면에 아예 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는 비크마예프 선수가 오히려 투톱처럼 또 세르게이프 선수 옆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흐메도프 선수의 아주 폭넓은 움직임에 우리가 잘못 딸려 나가게 되면은 그때 오히려 이제 다른 선수에게 찬스가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선수 하나가 비크마예프 선수예요. 제가 봤을 때는 비크마예프 선수가 최근 대표팀 경기뿐만 아니라 리그에서의 폼도 대표적으로 가장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고, 또 이 선수의 장점은 왼발 오른발이 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양발이 다 강하다는 점에서 이 비크마예프 선수를 우리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즈벡 선수들이 분명히 뭐 190대 신장인 수비수들도 있고 신장 자체는 좋은 팀이기는 합니다만, 이란도 사실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세트 플레이 한 골로 승리를 거머쥘 수가 있었거든요. 우즈베키스탄이 의외로 세트 플레이에서의 맨마크나 이런 거는 조금 느슨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김신욱 선수도 있고 세트 플레이에서 반드시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면 필드 플레이에서 너무 고생하지 말고 세트 플레이에서 하나 우즈벡에게 터트리면 훨씬 좋은 경기가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지금 그쪽 현지 언론의 얘기로는 한국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 원정이기 때문에 이른바 잘 하지 않았던 플랜 C나 D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려놓고 두줄수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팀이 지금 실점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내려섰을 때 수비 조직력을 갖춰놓고 난 이후에는 상당히 단단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크마예프 같은 선수가 역습이 좋고요. 네. 이 팀이 득점 루트도 역습에 대한 루트도 꽤 많은 팀이기 때문에 아마 오히려 예상과 달리, 예상은 이때까지 했던 패턴으로는 이번에 한국이랑 한번 맞붙어보자 이렇게 나올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고 내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려서서 역습을 할 경우에 우리 코칭 스태프들이 과연 이 플랜 C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뚫을 것인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왜? 워낙 내려섰을 때 수비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잘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네, 장 의원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도 아주 탁월한 제안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즈베키스탄 경기를 우리도 지금 연구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노골적으로 내려선 경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 커고 할 때는 한 번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라는 게 지거나 이기거나 비기거나잖아요, 지금. 그런데 당연히 이겨야겠지만, 그리고 당연히 지면 안 되겠지만, 비겼을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잃을 게 더 많은 거니까 오히려 이렇게 내려서 딱 걸어 잠글 가능성도 배제를 하면 안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빨리 거기에 대한 대처를 네. 미리 준비를 해야죠. 갑자기 위기감이 확. 이게 사실 이겨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실점을 먼저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또는 비기는 상황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거나 하면 우리가 경기 운영하기가 상당히 심리적으로 힘들어져요. 상대는 비겨도 되는데 우리는 이겨야 되는 상황처럼 돼버리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 팀이 원하는 대로 시나리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전부터 우리가 완전히 시나리오대로 잡아서 들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상대에 대한 준비에 대한 플랜을 다 확실하게 선수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그 계획까지 짜놓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게 좋겠죠. 만약에 내려가는 그 플랜을 우즈벡이 만약에 들고 나온다면 정말 세트 플레이 골이 하나 터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독의 빠른 상황 판단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경기는 그래서 준비를 잘 해야 되고요. 분위기도 좋습니다만 선수들 분위기, 컨디션 관리, 뭐 많은 것들이 이제 이 경기 한 경기에 내포돼 있어요. 이 경기 정말 잘 치러야 됩니다. 저희가 원투펀치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무조건적인 응원과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즈베키스탄전 꼭 승리할 거라고 원투펀치가 믿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분이 응원하다가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투펀치는 한준희, 장지연이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